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023년 한 해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의회가 중심이 되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복원을 위한 삭발과 릴레이 단식, 국회까지 총 280km의 장거리 마라톤 등 우리 도의회의 결연한 의지와 행동이 도화선이 되어 정치권과 전 도민이 총걸개하여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는 여야의 협치로 특별한 100년을 향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싹을 틔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모든 행정 역량과 지혜를 모아낸 김관영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또 국주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야 전북자치도 정치권과 우리 도민의 협력으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특히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야의 협치와 지역 연고, 또 동행국회의원의 정책 지원 및 법안 심의 지원, 111만 명이 참여한 범도민 서명운동과 전북자치도민이 하나로 단합해 이룬 성과임을 기억하고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4.11%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고령 친화 도시의 핵심 요소인 노인 참여 돌봄과 건강, 공공보건 의료 체계 등 자치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령 친화 도시 전환과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및 재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그 가족들이 사회,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통합관리 체계 구축, 전북자치도용 무상교육 추진 및 부모급여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계층별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이며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과 지역 재활 서비스 확충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동북권 자치도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이전 전라북도의 발전 동력이 새만금 개발 하나에 집중하는 형국이었다면 우리 자치도의 발전 동력은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성은 물론 동북권 균형 발전과 14개 시군 전체의 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합니다. 동북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 특별회계 차원을 넘어서 동생명 스마트 산업 육성, 또 친환경 산항관광지구 지정 및 활성화, 첨단 산업과 대기업 유치 등 전북자치도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또 국가 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는 전북자치도 동북권 균형발전 컨트롤 타워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 100년 대계 지역과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교육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의 교육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장차 우리 도의 100년 대계의 주역은 바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도민만이 가지는 특별한 인재교육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 교사를 비롯한 교육 공문이 혼연일체가 돼서 전북특별자치도의 100년 대계 실현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과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당초 32%에서 42.5%로 높이기로 했고 올해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정한 메탄 방출량 초과분에 대해 1톤당 $900에서 2026년까지 $1,50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아리백은 국내외 대기업, 유망 중소기업 유치의 선택지가 아닌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에너지 지원별 단기 및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원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탄소 중립 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자치도만의 대책과 뜻례를 마련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생명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 축사시설의 현대화, 가축 분뇨 에너지화 확대 등 농업, 농촌, 저탄소 및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고 청년층 또 어업인 유입 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또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산 지원 등 살기 좋은 농어촌 공간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안녕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태권도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태권도원은 10년의 준비서기, 또 100년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원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내외 태권도 발전의 요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주년에 기념행사에서 태권도원을 방문하신 김관영 지사께서는 태권도 발전을 위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태권도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원과 관련한 시책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태권도 진흥재단 및 태권도원의 임원으로 행정부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는 임원으로서 태권도 관계자들과 협력해서 태권도의 진흥과 발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노력해야 하는 공동의 주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지사는 지난 3년 동안 태권도 진흥재단 이사회를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살펴보면 행정부지사, 문화관광국 포함해서 1% 태권도 진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태권도원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지난 12년 동안 투자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태권도원 민자 유치를 위해 도청 차원에서 향후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나 지원 방안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원의 관할, 안전과 소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세계 태권도 성지를 지향하는 국제시설입니다. 작년 태권도를 방문한 관람객만 31만 명입니다. 올해 또한 세계적인 태권도원의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원의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태권도원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지난 1년 넘게 요청을 했습니다. 1차로 출동하는 소방서는 구천동 119 안전센터, 설천 119 안전센터인데, 지역대인데, 하지만 구천동 119 안전센터는 태권도원과 25분 거리에 있고 사고 즉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에 2분 거리에 있는 설천 119 지역대가 있지만 태권도원 전체를 관할하기에는 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시설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인근의 설천 119 지역대는 인력이 9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소방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의 소방력을 가지고 있으며 소방장비 보관 창고조차 없이 장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인접해 있어서 소방차 출동 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수차례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태권도원의 배우도시 설천면에 있는 119 지역대는 출동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과 시설 확충을 계속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태권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시설인 무주 반디랜드도 있습니다. 잠재적 수요를 대비해서 설천 119 센터의 이전과 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선거구 윤정은 의원입니다. 유아기와 청소년기는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고 또 운동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운동 경험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동, 청소년들이 스포츠와 친해지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정규 체육 수업 외에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모든 학생이 1인 1종목 이상의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는 스포츠 클럽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일상에서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이 학교와 일상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및 관내 학교 및 지역 스포츠 클럽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로 구기 종목이나 하계 스포츠 종목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북은 19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면서 구축한 국제적 수준의 동계 스포츠 시설인 덕유산 리조트가 있습니다. 강원, 경기 등과 함께 전국에서 몇 없는 동계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동계 스포츠는 시설 기반이 중요한 종목으로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북은 이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내의 아동, 청소년 체육 활동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반면 강원자치도는 동계 스포츠 기반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 내 아동, 청소년들이 타 지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동계 스포츠 체험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최대한 열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동계 스포츠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평창 동계 스포츠 클럽, 또 윈터 700 스포츠 클럽 등 동계 종목 맞춤형 스포츠 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유아기 청소년기에는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자 경쟁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타 지역에 없는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전북은 어느 지자체보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동계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내 아동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 경험을 충족하고 나아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계 종목의 생활체육화를 위해서는 자치도민만의 차별화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기업체 등 업무 협약 및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체 등의 협의체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동계 스포츠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하계 시즌에는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롤러스키 체험과 함께 또 무주의 태권도원, 또 동북권 지역의 목재 문화체험장 등 전북 지역의 체험장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체력이 학력이고 다양한 경험이 자산의 시대입니다.
지역과 차별화된 도내 동계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심신함양은 물론 스포츠 복지를 통한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제안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출신 윤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산림 및 임업 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우리 지역의 산림 비율은 54.62%로 전체 면적 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실정입니다. 즉, 이미 조성된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임산업이나 휴양, 관광산업 육성 등 양질의 산림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림 분야에 대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은 타 정책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지금껏 우리 도는 농도 전북이라는 타이틀 아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있었지만 임업의 경우 마치 농업의 소수 분야로 인식되며 예산이나 지원 정책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관련 부서만 하더라도 큰 범위에서 농업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임산물 생산과 관련해서는 농생명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닌 환경국의 산림녹지과 경영팀의 업무 중 하나로 관리되어 있고 24년 예산만 보더라도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 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단 10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모두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 자체 사업은 10개 사업 중 대부분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현장에서 만나는 임업 종사자분들은 현재 임산물을 생산하고 팔아서는 본인의 인건비도 나오지 못한다며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은행빚만 더 늘어난다고 토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 홍수 등으로 산간지역의 유실이 잦아지고 있어 산림 및 임업 관계자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에도 소외되어 있는 임업 분야에 대해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북특자도는 지난 2015년 임업 관계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 향상, 소득 증대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 시책 중 도비가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도 자체 사업 등을 지원 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의 사업을 보면 국비 매칭 비율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 자체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원금 역시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절반은 본인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상품화 지원의 사업의 경우 24년 예산 9억 5천만 원 중 4억 7,500만 원이 자부담이고 사업 규모는 463개소를 지원하다 보니 1개소당 지원금은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지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중 임업인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지방 비율을 높여 지원하거나 융자 시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2차 보전 사업 추진에 대해 우리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최근 탄소 중립과 ESG 경영이 시대적 대세로 부각되며 탐소 흡수원이며 각종 임산물을 제공해주는 산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임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